여러분, 트윗 하나가 23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32조 원을 날려버릴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영화 빅쇼트로 유명한 바로 그 사람, 마이클 버리가 있죠. 오늘 이 엄청난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230억 달러. 어지간한 회사 하나가 아닙니다. 팔란티어라는 정말 거대한 기업의 가치가 단 이틀 만에 이만큼이 그냥 증발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룰 이야기가 바로 이 정도 스케일이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모든 난리의 시작이 고작 트윗 하나였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은 삭제돼서 볼 수도 없어요. 아니, 대체 무슨 내용이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점점 더 궁금해지죠? 바로 이겁니다. 마이클 버리가 정말 직설적으로 날린 트윗이죠. 엔스로픽이 팔란티어의 밥그릇을 빼앗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야, 이제 기업 AI 시장은 엔스로픽이 다 먹었고 팔란티어는 끝났어 라고 선언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주 신랄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마이클 버리는 무슨 근거로 팔란티어를 이렇게까지 저격했을까요? 그의 핵심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살펴볼게요. 버리가 짚은 포인트는 딱 이 세 가지예요. 첫째, 팔런티어? 그거 AI 회사 아니야. 그냥 사람 보내주는 컨설팅 회사지. 둘째, 걔네 자체 기술도 없어. 다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남의 기술 가져다 쓰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뜨는 엔스로픽이랑 비교하면 성장 속도가 너무 느리잖아. 이거죠. 이 표를 보시면 버리의 주장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왼쪽 팔란티어 좀 보세요. 엔지니어들이 직접 회사에 몇 달씩 파견 나가서 시스템을 깔아주는 방식. 뭐 좋게 말하면 맞춤형인데 시간도 돈도 엄청 깨지는 하이터치 모델인 거죠. 반면에 오른쪽 엔스로필은 어때요? 그냥 API,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그램 연결책 같은 걸로 간단하게 접속만 하면 끝. 버리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게임이 되냐? 확장성이나 비용 면에서 상대가 안 되잖아 하고 말이죠. 자, 여기까지가 버리의 주장입니다. 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과연 이게 전부 사실일까요? 지금부터는 월가의 실제 데이터와 전문가들 의견을 가지고 이 주장을 하나하나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버리 트윗이 난리가 나자마자 월가의 스타 애널리스트죠. 댄 아이브스가 바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그거 다 틀린 소리고 소설 쓰는 거다라고 일축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팔란티어 목표 주가도 그대로 유지했죠. 시장에 버리 말에 흔들리지 마 하고 강력한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역시 숫자만큼 확실한 건 없죠.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이거는 월가의 2025년 4분기 실적 예상치입니다. 버리가 성장이 느리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총 매출은 70% 성장. 특히 미국 기업 상대 매출은 137%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망해가는 회사 성장률 맞나요? 절대 아니죠.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마이클 버리가 누굽니까? 시장을 읽는 귀재인데 이렇게 뻔한 숫자를 못 봤을 리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가 놓친, 어쩌면 의도적으로 무시했을지도 모르는 이 게임의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 핵심 사실. 첫째, 미 국방부가 팔란티어 시스템을 공식 사업 기록으로 지정해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의 종신계약 같은 겁니다. 정부가 매년 의무적으로 돈을 줘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둘째, 버리가 그렇게 칭찬했던 엔스트로픽? 지금 연방정부 사업에 참여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진짜 안방에는 아예 발도 못 들여놓는다는 소리예요. 이게 바로 월가에서 말하는 팔란티어의 정부 해자, 즉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철옹성 같은 독점적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양쪽의 증거가 모두 나왔습니다. 버리의 날카로운 공격과 그에 맞서는 팔란티어의 튼튼한 방어.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이 표로 정리해보니까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 버리의 약세론. 쟤네는 남의 AI 엔진 쓰고 기업 시장은 엔스로픽한테 다 뺏기고 있고 사업 모델도 구식이라 너무 비싸다. 이거고요. 오른쪽 강세론은 무슨 소리 정부랑 독점 계약 맺었고 경쟁자는 들어오지도 못해. 게다가 성장률 보면 알잖아. 이거죠. 와, 정말 팽팽하게 맞서네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제 생각엔 진실은 딱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지적은 분명 날카로웠어요. 특히 기업 시장에서 엔스로픽이 정말 무서운 경쟁자라는 건 정확히 봤습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의 핵심이죠. 바로 국방이랑 안보 분야에서 쌓아올린 이 철옹성 같은 해자의 힘을 너무 얕본 거죠. 자, 그럼 이 복잡한 싸움을 통해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건 뭘까요? 투자를 하시든 아니면 그냥 이 흥미로운 AI 전쟁을 지켜보시든 이 몇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기업용 AI 시장은 정말 전쟁터입니다. 둘째, 팔란티어의 진짜 힘은 국방과 안보 분야의 해자에서 나옵니다. 셋째, 다행히 이 해자는 지금 당장 엔스로픽 같은 경쟁자들로부터는 안전하죠. 넷째, 시장에서 이런저런 말이 나와도 실제 재무 성과는 여전히 아주 강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큰 리스크는 딱 하나, 바로 너무 높은 기대치, 즉 밸류에이션입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40배. 이게 팔란티어의 PER, 주가 수익 비율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정말 어마어마한 기대를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이 엄청난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지 못하면 주가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 지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강력한 정부 해자가 과연 팔란티어를 끝까지 지켜주는 튼튼한 성벽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새로운 혁신을 막는 감옥이 되어버릴까요? 이 치열한 AI 전쟁의 진짜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앞으로 시장이 직접 보여주겠죠.